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실기시험은 직접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치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전혀 엑셀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에서 진행하는 대로만 같이 따라와 주시게 되면 어떠한 초보자 분이라도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컴활 분야에선 유명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들도 합격을 하신 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강의만으로 합격은 가능하고요. 열심히 진도만 나가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저의 강의에는 컴활 분야에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과 방향이 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빠른 합격도 가능하고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도 실력 향상이 될 때까지 계속 잡아드리는 수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기시험의 형태와 공부 방법,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컴활 1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과목을 다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전히 자격증이 나와서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정기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쉽나요? 상설시험이 쉽나요? 이 질문인데요. 일단 시험기관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렇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둘 중에 한쪽이 약간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험 출제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설시험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기도 편하고 또한 시험의 난이도도 약간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상설로 합격하셔도 되고요. 또한 상설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정기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버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부터는 시험 버전이 한글 MS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2007 버전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서부터는 2010 버전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2010 버전 외에 다른 버전들 2007 버전이라든지 2013 버전 혹은 2016 버전 뭐 이런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0 버전 말고 이런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2007 버전과 2010 버전은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7 버전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 이 2016 버전은 다른 말로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2010 버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차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0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제 가정에는 이제 2016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연습을 못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 강의를 학습하셨던 분들의 패턴을 놓고 보면 그냥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작은 차이도 불편해 하셔갖고 2010을 따로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2013이나 2016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놓고 봤을 때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2013이나 2016 버전으로 연습을 하실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매뉴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07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03 버전이나 그 이전의 예전 버전들은 학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2007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해서 2007이나 2010, 2013, 2016 얘네들은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이전의 2003 버전부터는 많이 메뉴가 다릅니다. 해서 적어도 2007 버전 이상의 버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기시험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실기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는 실제 컴퓨터에서 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그냥 쭉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는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색깔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혹은 표현하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되는데 보통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고급 필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은 이제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이렇게 색깔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추출을 하거나 혹은 색을 부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이 커말 시험에서는 이 계산 작업이 가장 어렵고요.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식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식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함수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충분히만 나가신다면 이 함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작업 1번과 분석작업 2번에서는 역시 여러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뭐 여러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두 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필요에 맞게 가공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련의 작업,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색깔을 부여하고 선을 부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엑셀은 이 차트 기능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자료 표현이 잘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기시험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시게 되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마스터 하실 때쯤이면 실무적으로도 엑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시게 되겠습니다. 자, 각 문제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5점, 기본 작업 2번은 2점짜리 문제가 5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점이 되겠고요. 기본 작업 3번은 5점, 계산 작업은 8점짜리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10점짜리 2문제 해서 20점이 되겠고요.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은 5점짜리 2문제 10점, 기타 작업 2번 차트 문제는 2점짜리 5문제 해서 10점,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배점표에서
부분 점수가 있는 부분은 이 기본 작업 1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 셀별로 0.25점씩 이제 채점이 되겠고요. 그 외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에서 뭔가 하나 간단한 기능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 10점은 다 감점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학습 시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의 보편적인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커말 2급 실기시험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대략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강실 상단에 가보시면 일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주 완성 계획표만 마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커말 2급 실기 과정은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수강하셔도 같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필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필기는 이제 단기하고 정규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기는 동일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수강하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출제 유형 분석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의 기능은 물론이고 시험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들으면서 엑셀로 따라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감을 익혀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2단계 실력 다지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정답 파일이나 해설지로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기시험들은 연습에서도 혼자 스스로 풀 수가 있어야 실전도 원활하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단계 특강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특강 파트는 최신 상설 복원 풀이들이 올려지고 있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중에서 특이 유형들이 바로 이 파트에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 부분의 점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단계 보너스 문제 풀이가 되겠는데 이 파트에서는 함수 문제 풀이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커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계산 작업, 즉 함수 문제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파트에서는 그러한 함수 풀이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실의 구성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시험 대비는 이 내용들을 모두 학습하셔야 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인 초단기 학습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 초단기 학습표는 1단계와 3단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우선 초단기 학습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그래도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단계나 4단계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인터넷 강의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커말 하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상단에는 이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강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표가 나와 있습니다. 빠른 최신 유형 상설 복원풀이의 제공. 이 커말 시험에서는 상설 복원풀이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강란에 바로 이 정보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께 이 상설 복원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강생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나 특이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풀이를 올려드리고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설 복원 풀이는 이런 시험을 보신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이 상설 복원 풀이를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사이트가 이제 커말 강의 분야에서는 선호도가 1위이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상설 복원 풀이에 대한 정보력도 확실하게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 차별화된 풀이법으로 50% 정도 노력 절감.
자, 간단히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상 여부를 구하는 것인데 사고 보험금에서 이제 가장 높은 1등, 2등, 3등만 구해갖고 옆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3등 이후의 값들은 다 이제 공백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if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랭크하고 가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쭉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풀 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특이한 기법을 설명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강의의 특별한 점을 안내해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답이 나올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fx 함수 마법사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사고 보험금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서 F4번도 눌러야 되고 이런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문법에 맞게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 순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순위 값을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잘라내기를 합니다. 다시 fx로 또 들어가서 이번엔 조건에 맞으면 보험료 인상을 출력하고 맞지 않으면 공백을 출력할 수 있는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첫 번째 란에다가 조건을 기술하면 되는 건데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순위가 1등부터 3등 사이에 있다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아까 잘라낸 랭크의 값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1등, 2등, 3등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하면 1등, 2등, 3등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보험료 인상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나와라. 공백은 큰 따옴표가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지금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기 드래그 하면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함수의 사용법이나 함수의 규칙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일일이 넣은 if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뭐 이런 식을 쓰는 것보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죠. 또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함수 마법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란에 대한 어떤 도움말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함수 마법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면 문제들을 잘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자, 이건 또 뭐냐면요. 일단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의 강의실의 화면에는 하단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상단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점짜리 문제에는 지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시사항을 한 번에 쭉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해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다음 지문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조금씩 분해해서 이해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학습하기에도 수월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매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학습하다가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질문인데요.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초보자에게 더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실제 강의, 이제 학원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단체 수업입니다. 그런 단체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적인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이제 나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반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험 소개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필기를 그냥 우연히 합격이 되셨어도 상관이 없고 컴맹을 자처하는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